서태산 대종사의 생활평등 구세 경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태산 대종사께서 원기 원년 1916년 4월 28일 대각을 이루시고 당시에 시국을 살펴보시다 그 지도 강령을 정하시기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게 하셨습니다. 서태산 대종사는 원불교를 왜 개교했느냐 하면 떠나 방문령의 발달을 따라서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이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이 날로 영성하여 모든 사람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이 어찌 탄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정도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파란구의 일체 생명을 방대물에 간 나은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하셨습니다. 원불교 교서와 본문집을 살펴보면 방대무량한 낙원이라 하는 것은 일원의 세계, 평화의 세계, 중등의 세계가 함께 이루어진 세계를 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주제인 중등의 세계라는 것은 온 인류의 인권과 지식과 교육과 생활이 골라져서 다 같이 잘 살아가는 평등의 세계를 이루합니다. 이 평등 세계를 전반 세계라고 하는데 전반 세계는 울퉁불퉁한 바닥에다가 담요를 깔아놓은 것 같이 골라진 세계를 말합니다. 서태산 대종사는 이론의 원만한 인리의 바탕에서 인류 사회의 원만 평등한 전반 세계 곧 평등 세계를 건설하고자 자력의 양성, 지자본이 사단의 교육, 공도자 숭배의 네 가지 요긴한 길 사요를 밝히셨습니다. 사요가 지향하는 평등은 자력의 양성은 인권 평등을, 지자본인은 지식평등을, 사자녀 교육은 교육평등을, 공도자 숭배는 생활평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평등이라는 것은 빈부의 차별이 없어진 평등을 말합니다. 원불교 3대 정법사인 대산종사께서는 정견대의에서 평등세계 건설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인류가 잘 살기로 하면 이 세상이 골라져야 할 것이요, 세상이 골라지기로 하면 사람이 먼저 자력을 세워야 되고 배워 알아야 되고 또 의무적으로 가르쳐줘야 되고 공도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공도주의라는 것은 공을 위한 데 도리어 자기가 이룬다는 사상 아래 공도를 실천하고 공도자를 숭배하는 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도주의가 실현하면 인류의 생활이 무의와 골라질 것이요, 교육이 골라지면 지식이 골라지고 지식이 골라지면 인류의 인권이 골라져서 자연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전반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공도주의를 실천함으로써 인류의 생활이 골라지고 세계 평화는 자연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공도주의는 세계 평화의 근본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서태산 대종사께서는 대각을 이루시고 과거 성자들께서 하신 것 같이 생명구원에다가 한정하지 않으시고 평등세계를 구현하려고 구세경륜을 펼치셨을까? 그 원인의 하나는 진정한 세계 평화는 인류 각자가 참된 본성, 곧 영성을 회복하고 모든 인종과 생명이 한 기운으로 연계된 공통인 것을 알아서 한 권속, 한 가족을 이루는 것만으로 완전하지 않고 모든 인류의 빈부 차별이 없어지고 생활이 평등해져서 그리고 잘 살게 될 때 이루어진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태산 대종사는 인류의 영과 육을 당면시켜서 세계 평화를 이루려는 구세의 경륜을 펼치신 것입니다. 서태산 대종사는 대각을 이루시고 우주 만유가 서로 바탕이 되고 서로 근원이 되어서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네 가지 은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태산 대종사의 경제관은 이 네 가지 은 중에서 동포은에 근원하고 있습니다. 동포라 하는 것은 한 근원, 한 기운의 한 포태 속에 살아가는 인간과 동물과 식물을 모든 생명체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서태산 대종사 어느 날 영산에서 국내종사로 오시는 도중에 로중의 여관에서 수습하다가 아침 장날이라 울집한
집에 틀어박혀 있어서 우울한 정신을 풀기 위해서 장으로 나아가 산보하시며 풍물을 구경하시다가 얻으신 감상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는 길에 어느 장국에 가였는데 아침에 옹기장수는 옹기하는 집을 지고 장에 오며 또 어떤 사람은 지게만 지고 오더니 그들이 돌아갈 때는 옹기장수는 다 팔고 지게만 지고 가며 지게만 지고 온 사람은 옹기를 지고 가는데 두 사람이 다 만족한 기색이 보이더라. 그때 대종사님은 두 사람의 인터뷰를 해서 왜 그렇게 만족했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를 다 같이 말씀해 줬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당초에 옹기장수가 지게만 지고 온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지게만 지고 온 사람이 옹기장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닌데 다 각기 자기의 구하는 바를 워낙 구하였건만은 결국에는 두 사람이 다 한 가지 기쁨을 얻었으니 이것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바탕되는 이치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태산대종사가 시장을 구경하시다가 자리이타로 상이상대한 시장의 원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리이타라는 것은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남에게 이롭다는 것이요, 상이상대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는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원리는 나를 이롭게 하였더니 남에게 이롭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바탕하는 것이 시장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동포에게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만일 동포의 도움이 없이, 동포의 의지가 없이, 동포의 공급이 없이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이 세상은 산업공상의 4가지 생활 강령이 있고 사람들은 그 직업 강령에서 활동하여 각자의 소득으로 천만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 오직 자리이타로서 서로 도움이 되고 은혜를 입었나니라 합니다. 내가 좋은 것이 남에게 좋은 것이 그걸 가지고 은혜를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포에게 은혜 입은 것은 자리이타로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포 보훈 강령에서는 동포에게 자리이타로 피운이 되었으니 그 은혜를 갚기로 하면, 보훈하기로 하면 산업공상이 천만 합술과 천만 돌기를 서로 교환할 때 오직 그 돌을 쳐받아서 자리이타로 할 것이니라. 그것이 자리타이를 하게 되면 동포 배은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자리이타로 상이상자,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는 시장의 원리가 동포 피운의 강령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세계 경제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것, 계속해서 세계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세계 경제가 시장 원리를 따라 사람들이 천만물질을 서로 교환하게 할 때 의식하지 못한 중에 자리이타로 동포 보훈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 시장 경제 시스템이 극심한 빈부격차와 강약의 대립과 실패의 늪을 불러오는 근원으로 작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세계 경제가 시장 원리를 따라 천만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 알고도 혹은 모르는 사이에 자리이타의 동포 배은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국가 세계의 시장 경제가 알고도 혹은 의식하지 못하고 한 사이에 짓는 자리이타의 동포 배은, 이것을 어떻게 예방하며 자리이타의 동포 보훈으로 돌릴까 하는 문제가 모든 인류를 강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경제에서 사람들이 알고도 혹은 모르는 사이에 짓는 자리타의 배은 현상이라는 것이냐? 첫째는 사람들이 시장 원리를 따라 원리를 이용해서 부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을 이롭게 하고 타인을 해롭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방문력 발달을 따라서 사람의 욕심이 치성해서 부정당한 방법으로 자리타의 동포 배연을 하는 사람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인도적인 공정한 법률로 다스리는 정치와 심정개발의 공부로 교화하는 종교가 합심합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경제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짓는 자리타의 현상입니다. 시장경제에서 경쟁은 필요 불가피한 요소입니다. 경쟁이 없는 경제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이라 할지라도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발생해서 이기는 자는 강자가 되고 지는 자는 약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가 있으면 지는 자가 발생하는 현상이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짓는 자리타의 현상입니다. 그 경쟁에서 실패를 보감 삼고 강자를 승도자 삼아 다시 일어서는 약자들도 있으나 실패의 늪에 빠져서 빠져나올 힘을 잃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약자들도 많습니다. 경제적 강자들이 경제적 약자들에게 자리기타법을 써서 도와줘서 경제적 강자로 진화시켜주는 그래서 함께 번영하는 길도 있으나 강약이 서로 대립해서 세상의 평화를 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현상은 법률로도 해결하기 어렵고 정치로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시장 경제로 인해서 약자에 있는 실패에 빠진 동포들에게 자력을 양성시키고 정신적 경제적 지원을 하여서 스스로 그 약자에 있는 실패에 벗어나서 진화하도록 하는 길이 모색될 때 시장 경제는 완전한 동포 보건을 이루어 전 인류를 생활평등의 나온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도태산 대종선 사회국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강과 약의 대립이 세계 평화를 조회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를 보고 강과 약의 대립을 해소시키는 것이 세계 평화를 증진하는 핵심 원리임을 아시고 강자와 약자가 상생상화로 진화하여 평화의 세계로 나가는 길인 강자약자 진화상용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강자약자 진화상용법이라는 것은 강자는 어떤 방면이든지 강자가 되면 약자에게 강을 베풀 때 자리이탈법을 써서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켜주는 것이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이요. 약자는 어느 방면이든지 약자가 되고 보면 강자를 선조자로 삼고 어떠한 천신만고가 있더라도 약자의 자리에서 강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진보해 가는 것이 다시 없는 강자가 되는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사회 국가 세계의 모든 강자와 약자가 함께 발로할 수 있는 강자약자 진화상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도태산 대종사께서 제정하신 사유의 극복입니다. 사유란 자력양성, 지자분이 타자녀교육, 공도자 숭배입니다. 사유 중에서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키는 묘법은 자력양성과 지자분입니다. 약자가 된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 자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약자들이 강자가 되기로 하면 먼저 자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자가 자력 양성하려면 지자를 품어놓고 강자를 도울 삼아 잘 배울 줄 모르는 자신을 잘 배우는 자신으로 돌려서 강자가 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 학문과 기술, 혈성에도 인사에 덕생되는 모든 것들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강자가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켜서 영원한 강자가 되는 요법은 타자녀 교육과 공도자 숭배입니다. 타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개인에 있어서 유산자는 타자녀를 내 자녀같이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기관과 장학기관에 협력하자는 것이요. 사회국가 정부에서도 교육기관을 널리 설치해서 교육의 혜택이 강하게 부로 미치게 하자는 것이요. 어떤 방면이든지 강자가 되고 오면 약자를 교육시켜 강자로 인도하는 것을 뜻으로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공도자 숭배는 사회국가 정부 세계에서 타자녀 교육을 하는 사람과 같이 공중을 위해서 헌신하는 공도자를 부모님같이 숭배해서 그런 공도자가 많이 나오게 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어느 방면으로든지 이 강자가 되고 오면 약자를 진화시키기 위해서 공도에 헌신하는 공도주의를 몸으로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공도주의라는 것은 세계가 좋아져야 국가가 좋아지고 국가가 좋아져야 가정이 좋아지고 가정이 좋아져야 내가 좋아진다는 주의요. 공을 위하면 도리어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는 주의요. 남을 이렇게 한즉 내가 이롭다는 타익이자의 주의입니다. 자력 양성은 강약 진화의 태도입니다. 근세에 들면서 방문력의 발달을 따라 시장 원리를 발견 통해서 세계 경제는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극심한 빈부격차와 강한 대립은 사회국가 세계의 평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정치가들이 해법을 모색하지만 아직 확실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경제적 강자와 약자의 대립을 해소하고 강약이 함께 진화할 수 있는 대도가 있습니다. 대도라는 것은 누구나 갈 수 있고 누구나 가야 할 큰 길을 말합니다. 그것은 약자가 지자를 승잡고 강자를 골 삼아 자력 양성에 있어서 스스로 강자로 진화하는 길입니다.
약자가 강자를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 이 자력 양성에서 강자가 되는 진화의 길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약자가 스스로 노력으로 강자로 진화한 세 가지 좋은 예가 있습니다. 첫째는 19세기 후반에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전해서 국토의 3분의 1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는 덴마크 국민들에게 그룬트비히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는 참회운동과 교육진흥을 통해서 덴마크 국민들을 전투 노력하게 해서 덴마크를 오늘날 경제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그룬트 목사의 참회운동과 교육진흥이 없었더라면 지금 덴마크는 가난하게 살 것이요, 그 가난의 원인은 독일에 있다고 독일을 원망하고 살 것입니다. 또 하나는 1970년대 우리나라 농촌이 큰 상태에 있을 때 농산 김준 새마을연수원장이 농민들을 근면자조 협동정신으로 큰큰 노력하게 해서 농촌을 근대화시킨 새마을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태산대종사께서 대각을 이루고 펼친 새마을 새생활운동입니다. 태산대종사가 원불교를 창립하실 당시 한반도는 세계사에서 가장 불행했던 식민지 통치하였고 태산대종사가 태어나신 대각을 이루신 전라남도 영광군 영천마을은 세상에 보기 드문 극빈한 마을이었습니다. 태산대종사는 대각을 이루신 후 그 깨달은 바를 가르치기에 앞서서 저축조합을 설립하시고 금주단연 근검저축 운동을 단행하시다가 동네 사람들을 모아 바다를 막아 목표를 만드는 방어공사를 하시고 그 익산총부 건설 당시에도 먼저 산업부 창립단을 조직하시어 축산을 장려하고 가수농을 설성하며 영농을 선진화한 것은 자력으로서 세회산을 창립하시는 뜻도 있지만 경제적 약자가 스스로 자력을 양성해서 자립하는 세상의 새생활운동의 후본을 모이신 것입니다. 자력으로 일어서려는 정치의 자주력이 없는 경제적 약자와 약소기업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의뢰심을 북돋는 면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나 약소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앞서서 그들이 정신의 자주력의 바탕에서 스스로 경제 자립력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새마음 새생활 실천 교육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지원의 조건은 새마음 새생활 실천 교육을 해서 수료하고 우수평가를 받는 경우만 지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산대종상 금주단연 근검저축 저축조합 방문공사 영농의 선진화 축산장려 등의 자력 양성으로 경제적 자립을 세운 후에 순간순간 자성반조 격곡대 일문음대대로 새사람으로 거듭나게하는 새마음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작사하신 교당마다 야학을 설치하고 금융대치운동과 익산총부의 인재양성으로 창립단을 조직하시어 교육으로서 인재를 양성하신 것입니다. 포기는 특입니다. 태산대종사의 원불교 창립 정신을 채받아서 세계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여 포괄평등을 이루려면 경제적 약자나 약소기업들이 지자를 품삼고 강자를 거울 삼아 잘 배우는 법을 단련시키는 새마음 세상을 실천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보통은 약자들은 강자를 원망하고 살지만 자기 스스로 강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계산 김대거 종사는 태산대종사께서 작성하신 새마음 새생활운동을 현실 구현하기 위해서 1993년 1월 30일 사사회를 창립하셨습니다. 그 일대 회장이 농산 김준 전 새마을연구원장이십니다. 이분은 천주교인이십니다. 사사회는 일대 김준 회장을 통해 다음에 요산 2대 김도영 회장을 거쳐서 상대는 제가 맡고 있습니다. 사자녀 교육은 강약진화의 제도입니다. 세상의 경제적 강자들은 힘미치는 대로 사자녀를 자기 자녀와 같이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교육기관을 후원하며 장학기관을 설립하고 장학기관을 후원하는 것을 의무로 실천해서 강하게 진화하는 교육평등을 이루는 데 일심합력하자는 것입니다. 자력을 갖춘 기업들이 어떻게 약소기업을 도울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약자에는 절대약자와 상대약자가 있습니다. 절대약자는 자력이 없는 어린이, 노인한 늙은이, 어찌할 수 없는 병든이, 그 다음에 천재지변 이분이 전쟁 난민 경제적 인자입니다. 종교나 정부나 사회단체에서 이 절대약자를 보살피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도 창립 초기부터 정부의 힘이 오므치는 절대약자를 돕는 일을 활발히 전개해왔습니다.
8.15 해방 후에 정산종사께서는 또다시 들어오는 전제도 목표를 구원하셨고 대산종사께서는 4대 공공회를 자산상사께서는 여성회를 창립하시어 세계 곳곳에서 국가에서 숙빈자와 재난자를 보호하는 공공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일어설 수 없는 경제적 약소기업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들이 방치될 때 세계 평화는 진정한 평화는 다 함께 잘 살아가는 생활평등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은 정부와 종교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나 종교는 절대 약자를 보살피는 일만으로도 힘이 적습니다. 허기하면 세계 자력을 갖춘 모든 기업들은 기부를 조직하여 자력이 없는 약소기업을 지원해서 스스로 경제적 자립력을 세우는 새 역사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포플라레 이것이 운동은 기업의 이윤을 일부를 할애해서 경제적 절대 약자와 약소기업을 교육하고 지원해서 강자 약자 지도상육을 실천한 세계적 운동의 본보기입니다. 원불교는 창립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아직 자력을 갖춘 기업들이 주체가 돼서 약소기업을 돕는 세계적 운동기구를 창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원불교의 덕보에는 모든 인류의 생활 평등을 실현시켜 평등세계를 이룩하는 대경륜이 있고 강자 약자를 진화시켜 세계 평화를 이루려는 대경륜도 있으며 휘난 경제 상황 속에서 일심협력과 이소통대로 스스로 경제적 자립력을 이룩한 거룩한 창립의 역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원불교는 인류 생활이 달라진 생활평등을 위해서 이것과 같이 자력을 갖춘 기업들이 경제적 절대 약자와 약소기업을 교육하고 자력하는 자력을 갖추도록 돕는 세계적 운동기구를 창립해서 세계 경제 강약의 진화의 새 역사를 이루려는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도자 숭배는 강약 진화의 대적입니다. 절대 약자와 약소기업을 지원하고 교육해서 자력을 얻도록 하는 일을 하는 기업을 공동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온 인류가 이러한 공동기업과 교육기업을 교육하는 공도자를 승리할 때 그러한 공도자와 공동기업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대산종사는 교단의 창립 정신을 바탕해서 세계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시장경제 발전의 부작용인 극심한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길로 세계평화 3대 지원에서 공동시장 대책을 주창하셨습니다. 공동시장 대책이란 우리 모든 인류가 나라와 사상의 운을 넘어서 생존 경쟁보다는 공생 공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자는 것입니다. 공동시장은 이 시와 같은 국가 간 공동시장도 있지만 세계의 크고 작은 모든 기업들이 생존 경쟁보다 공생 공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가 대표적인 공동시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산정사께서는 원불교 6대 기관의 하나로 대공작을 발행하라는 부촉하시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원회를 조직하겠습니다. 대원회는 원불교 창립 과정에서 태산대종사께서 보여주는 새마음 새성을 운동 정신과 일심합력 이소통대 모아공공의 원불교 창립 정신을 채받아 대공작을 설립함으로써 1차적으로는 안으로 교단의 경제자립을 개척하는 동시에 2차적으로는 밖으로 세계 모든 기업들이 자리 따라 공생 공유하고 강약 진화해서 인류 생활평등의 균등세계를 실현하는 데 대합력하는 표본기업을 건설하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본기업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대원은 작년에 대원 청년 창업단을 결성하고 금년에 중소기업벤처와 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서 주식회사 대원 AI사요 헬스케어를 창업해서 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청년 창업을 해야 되느냐? 세계 유명한 벤처기업들은 전부 20대 이하에서 19세부터 20대까지 창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공동기업이 세계적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20대 창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정렬이 나와서 30대, 40대로 넘어가면 이 정렬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이 대원회가 창립한 이 청년 창업단이 공동기업을 100% 투자하기 위해서 청년 창업을 이상으로